네, 그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훨씬 더 오른손잡이보다 창의적이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에 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양손잡이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한 손만을 쓰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 쓰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오른손잡이보다는 왼손잡이가 생각하는 방식이 창의적인 부분에 훨씬 가깝긴 가까워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양쪽을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릴 적에 부지부식간에 왼손을 쓰는 바람에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통 어른들은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야기를 할 때 오른손잡이들이 주로 메이저인 주된 그룹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 메이저 그룹에 자기의 아들, 딸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꾸 오른쪽을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른쪽은 되게 오른편, 왼쪽은 불리한 편. 또 이런 사이에 또 이상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오른손잡이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되게 문고리에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방향이 오른손잡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골프 연습장에 가도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를 위한 그런 연습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본인이 좌뇌형 인간인지 우뇌형 인간인지,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지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어떤 사물이 보입니까? 혹시 어떤 사물이 보이나요? 그 강아지 같은 존재가 보일까요? 사실은 정확한 그림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인데 종류로 따지면 이제 점이 있는 달마시안인데 달마시안이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머리는 저 뒤쪽을 향하고 있고 뒷다리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보통 좌뇌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세세한 점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부분을 놓치고 작은 부분들을 자세히 보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달마시안 개를 찾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해답을 알려줬어도 아마 다시 봐도 찾지 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좌뇌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강아지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실험을 또 다른 형태로도 과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델리스라는 이제 학자가 역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또 하나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두 줄의 그림이 나와 있죠. 맨 윗줄의 그림의 왼쪽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M자 모양으로 캐릭터들이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M자 모양으로 쌓여져 있는 그 문자를 안에를 들여다보면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 G죠. Z에 해당되는 G입니다. G가 M자 모양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좌뇌만 발달되어 있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우뇌가 손상되어 있는 거죠.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본 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오 라고 하면 분명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봤는데 불구하고 가운데처럼 본인이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M이라는 글씨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G에 집중을 합니다. G,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 G가 어떤 형태인지 쌓여 있는데 걔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G가 있었다는 것은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좌뇌가 손상돼서 우뇌가 활성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뇌는 큰 그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리라고 그러면 그 아주 작은 알파벳 G는 전혀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M이라는 큰 골격만 달랑 그리고 맙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형태를 보여주게 되면
운해가 손상돼서 좌뇌가 활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각형들만 그립니다. 분명히 사각형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삼각형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리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좌뇌가 손상돼서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사각형에 별로 집중하지 않고 큰 형태의 삼각형만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뇌와 우뇌는 크게 보면은 좌뇌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많이 보는 스타일의 뇌고요. 우뇌 같은 경우는 숲을 많이 보는 스타일의 뇌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뇌, 우측에 있는 뇌, 좌뇌, 우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중간에 지금 영어로 이제 코푸스 캘로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캘로솜이라는 거가 보통 대들보라는 뜻인데 두 개의 뇌를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 그래서 뭐 뇌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뇌량을 통해서 좌측 뇌와 우측 뇌가 자기들이 각자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뇌와 부분을 보는 뇌가 서로 교류하면서 큰 어떤 정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뇌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뇌량에는 이 신경 섬유 다발이 약 2억 5천만 개의 섬유가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케이블로 따지면 대단한 네트워크 케이블이죠. 뇌량할 때 그 량자가 보통 대들보 양자인데 우리가 교량할 때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양상군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인데 보통 도둑을 좋게 표현할 때 양상군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후 한말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방에 들어와 있던 그 도둑을 표현할 때 양상군자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이 대들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좌뇌와 우뇌는 신체에 대해서 크로스로 역할을 합니다. 크로스로 컨트롤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신체의 오른편, 우뇌는 신체의 왼편에 대해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을 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좌뇌와 우뇌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좌뇌는 오른손이라든지 오른쪽을 이제 주관하고요. 우뇌는 왼쪽과 왼손을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좌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쪼개서 작은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우뇌는 문제의 큰 부분을 전체로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부분을 쪼개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이제 수직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 사고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의 뇌라는 게 주로 좌뇌와 우뇌 중에서 좌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하거나 어디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다 그럴 때 주로 좌뇌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좌뇌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뇌는 창의적 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영역이 서로 다른 것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또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창의적 사고의 뇌고 주로 우뇌에서 담당을 합니다. 좌뇌는 언어에 관한 뇌라고 알려져 있어서 말을 잘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말로 설명하거나 언어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이해할 때 좌뇌가 주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우뇌는 이제 상징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지시를 그림 같은 거죠. 그림이나 색깔이나 어떤 입체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는 거가 주로 우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뇌에서는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좋아하면 주로 좌뇌가 발달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나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사물들을 조작하는 거를 좋아하면 주로 우뇌가 발달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좌뇌, 우뇌가 발달한 쪽이 있긴 하지만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지 사람들은 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면 이 좌뇌는 주로 계산하는 데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과목으로 따지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친구들이 좌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뇌 같은 경우는 주로 공간과 감성,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무용, 미술, 예술 이런 분야를 잘하는 친구들이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바디 랭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몸짓 언어를 잘 이해하려면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요. 몸짓 언어를 잘 이해 못하는 이유는 주로 수리 계산에 이렇게 밝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 판단, 어느 특정한 상황에 갔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나한테 호전적일까? 아니면 우호적일까? 뭐 이런 상황 판단을 사실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뇌가 발달된 경우가 그렇고 좌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죠. 좌뇌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우뇌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주로 우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가 있죠. 주로 좌뇌는 주로 계산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적이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주로 객관식 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객관식 문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객관식 형태를 갖는 질문들을 또 잘 푸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우뇌는 주관식 문제를 선호하고 또 주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그런 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리적인 해결을 하는 게 좌뇌고 반면에 직감적이고 즉흥적인 해결을 하는 거가 바로 우뇌입니다. 논리적인 해결하다 보니까 확실한 정보를 선호하는 게 좌뇌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해결을 하는 우뇌다 보니까 불확실한 정보를 오히려 선호하는 게 바로 또 우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놓고 볼까요? 좌뇌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시간 개념이 철저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되게 시간에 의해서 천천히 느리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좌뇌가 많이 동원이 됩니다. 반면에 시간 개념이 굉장히 적고 빠르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우뇌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 그런 쪽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주로 뇌 쪽으로 보면은 여자가 우뇌 쪽이 조금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뇌량도 훨씬 남자보다 두껍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라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에 의해서 갖게 되는 특성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창의적 사고를 할 때 비판적 사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대립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운해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좌뇌적 사고, 비판적 사고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운에 의한 창의적 사고가 또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뇌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른손잡이가 나으냐, 왼손잡이가 나으냐, 왼손잡이가 창의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논쟁의 끝에 가면 결국은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좌뇌는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뇌는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창의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한 창의적 사고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쪽 손을 사용하고 있다면 양쪽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쓴 손들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등하게 될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다 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저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 3개, 4개, 5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돌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왼손과 오른손을 교대로 동등하게 사용을 합니다. 또 손쉬운 방법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을 양손에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고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바꿔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젓가락질이 좀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손을 다 사용하는 악기를 다루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피아노, 그다음에 드럼 이런 경우 있죠. 사실 이렇게 피아노도 가만히 보면 양손을 다 사용하긴 하지만 메이저 손은 역시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는 오른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드럼도 마찬가지죠. 드럼도 양손을 다 쓰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 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입니다. 본 강의에 보면 자료실에 보면은 2개의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연습장 하나는 글씨를 쓰는 연습장이고요. 또 하나는 따라서 그리는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글씨 쓸 대상,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씨를 쓸까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써도 되고 대신에 여러분이 잘 사용하지 않는 손, 오른손잡이는 왼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 됩니다. 글씨를 많이 쓰다 보면 특이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오른손으로 쓰는 글씨와 왼손으로 쓰는 글씨가 점점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글씨는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뇌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을 해줍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왼손, 오른손 중에서 잘 안 쓰는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 쓰지 않는 뇌가 또 발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논리적인 상상을 자주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는 경우는 우뇌가 주로 이미지와 상징을 다루기 때문에 우뇌를 훈련시키고 우뇌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명상과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죠. 명상과 묵상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영역을 비우거나 채우는 행위입니다. 명상은 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급적 비우는 행위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내용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는 겁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통 성경 묵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쭉 채우고 그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게 이제 묵상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들은 내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직적 사고를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또 마음속을 자기가 욕심이 없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채우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뇌를 활성화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한 여자의 실루엣이 돌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좌뇌형 인간인지 우뇌형 인간인지 판단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처음에 보이는 부분들이 주로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되면 정신이 약간 흐릿해집니다. 그 순간에 또 도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반대로 돌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좌뇌와 우뇌를 언제든지 교행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손깍지를 끼면 이렇게 손깍지를 낄 때 어느 손이 위로 올라와 있을까? 팔짱을 낄 때 어느 손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까? 그게 주로 두 뇌 중에서 우성인 뇌를 판가름해 줍니다. 되게 올라와 있는 쪽, 바깥쪽에 있는 쪽이 우성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올라와 있으면 주로 좌뇌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손잡이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논의할 때 비판적 사고는 주로 좌뇌에서 창의적 사고는 주로 우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손을 쓰고 있든지 그 손은 분명히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손이고 그 반대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손,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뇌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 또 그림을 그리는 연습, 그리고 또 저글링이나 악기를 다루는 연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머지 손도 쓸 수 있게 되고 그게 뇌에는 양쪽 뇌를 또 그래도 동등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터전으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